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그야말로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권한상 부경대학교 신소재 시스템공학과 교수, 일본 도쿠대 공학 박사, 이렇게 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목은 일본 거품 기술 탄로 날까 두려워했다. 자,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사저널에 기고된 기사고요. 칼럼이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통 공학 박사가 본 소재 공룡 일본의 선전포고 내막입니다. 자, 최근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이자 수출 효자 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패널용 필름, 플루오린 폴리미드 등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에 단 세 종류의 소재 규제만으로도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반 소재 부품 기업들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 순위 상위 5위 내외 기업들이 일본의 규제 발표에 촉각을 세우며 그룹 총수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국가적인 비난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전쟁을 강행하는가? 소재 과학자인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은 현재까지 누려온 원천 소재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싶어한다. 소재 기술에 있어선 자국의 위치를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다는 일본은 소재 부분에선 절대적 강자라는 강박관념의 결과로 생각된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사실 일본은 대한민국을 언제나 기술적 속국이자 열등국가로 봐왔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최첨단 기술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만함과 옹졸함 역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술의 일본을 파헤쳐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당 부분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돼 있다. 이러한 거품 기술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하는 점도 없지 않다. 최근 계속해서 터진 일본 대기업인 고베제관과 도레이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 그리고 각종 기술 기반 회사들의 소재 검사 부정의 사건 등을 보면 일본의 기술 강국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많은 부분이 과대평가되고 사실 등이 조작돼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격차가 심했던 과거엔 한국은 일본의 소재와 기술 등을 가져와도 분석조차 할 수 없었으며 카피 제품을 만드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일본의 소재와 유사하거나 더욱더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이 결국 일본에겐 부담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기술 거품이 거치는 것을 우려해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하나의 셀프 힐링 전략이 핵심 소재 규제라는 카드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정치적인 이슈로 아베 총리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재를 전공하는 필자의 시각에선 정치적 다급함보단 일본의 기술적 초조함이 더욱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재 전쟁은 이미 예견됐다. 한국에선 과학기술 역시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면 전문 지식과 상관없이 무능한 과학자로 전락하고 만다. 국가 과제로 선정되는 비율이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과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성공률도 보장하기 어려운 원천 소재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 한국에선 너무나 힘든 일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그 시대 그 정부가 요구하는 유행에 따라 과학자 본인의 전공과는 거리가 있지만 생존을 위해 연구비 수주를 쉽게 하기 위해 정부 맞춤형 연구 주제로 본인의 전공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주조, 용접 등과 같은 뿌리 기술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 연구자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뿌리 기술 전문가가 됐다.
올해는 세라믹 기술 전문가가 되고 내년에는 아마도 나노 기술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멀티 사이언티픽 엔지니어링은 결국 박사학위 취득 때 그렇게 깊이 있던 전공 지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맞춤형 과학자로서 전공 지식은 넓어지지만 깊이는 얕아지면서 결국 본인의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유체 이탈 과학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기술의 백년지 대계인 소재산업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 불가능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첨단기술 강국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단지 세 종류의 원천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핵심 기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원천 소재 기술이 그 어떤 첨단 기술과도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국가 핵심 기술인 것을 시사한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시대 최고의 신소재였던 돌, 구리, 주석, 철을 사용함으로써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와 이를 응용한 다양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기계 장치 등과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천 핵심 역시 그 시작은 신소재라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류가 진화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문명의 발전과 함께한 원천 소재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최첨단 기술이라도 실현하기 어려운 허상으로만 남을 것이다. 이번 일본이 선전포고한 세 종류의 원천 소재의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더욱 큰 규모의 소재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자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재 기반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국가 연구 과제 수주를 위해 유행에 따라 변하는 멀티 사이언티픽 엔지니어링을 자제하고 본연의 전공 기술을 더욱더 심도 있게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산업의 백년지 대계 근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명감과 함께 도덕적 책임감 역시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있는 장대한 계획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연함을 기반으로 다각도의 원천 소재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과학기술 R&D 지원 사업은 유행과 쏠림 현상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바이오 분야가 이슈가 될 때는 대부분의 국가 R&D 자금이 바이오 관련 분야로만 지원됐다. 또 IT 분야가 이슈가 될 때는 또다시 이쪽으로만 R&D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역력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에선 특히 많은 연구개발 시간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원천 소재 개발은 한없이 멀어져만 갈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가적으로 원천 소재 과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면 핵심 소재 R&D 선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전공 일치형 지원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소중한 국가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적 이슈와 국민의 인기만을 쫓아가는 선심성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에서 벗어나 비인기 과학 분야라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 간의 소재 전쟁에도 흔들림 없이 기술 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권한상 부경대 신소재 시스템공학과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자, 내용이 저는 소재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전문가의 시선을 한번 들여다 본 거예요. 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제목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거품 기술이 탄로날까 두려워해서 소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약간은 도발적인 문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핵심 기술들,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것이 유행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이런 핵심 기술들이 개발이 될 수 없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이 소재 회사들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손과 거래가 끊어진다면 그 회사는 당연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의 첨단 기술과 동반 성장했었던 일본의 핵심 소재 회사들의 기술력이 거래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기술 성장까지도 멈출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때린 건 일본이지만 돌아가는 데미지는 일본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일본 관련된 영상들 정리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댓글을 보면 너는 일본 차 타고 일본 방송 장비 쓰면서 선동질을 왜 하느냐? 불매 운동 전에 일본 물건을 산 부분까지도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체가 불가능한 쪽에서 일본 물건을 사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 중에 일본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는 것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 그곳에 가셔서 그 영상 보면서 그분들 응원하시면 돼요.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와서 공격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응원하고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본과의 무역 전쟁 중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것은 반드시 일본 물건을 사는 것을 피하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고요. 저도 당장에 일본 물건 말고 대체가 없는 건 일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대체가 있는 것들은 일본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런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댓글로 공격하면서 서로 상처 주지 마시고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영상과 그 채널에 가셔서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와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아요. 영원히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잘못된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일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자, 그러나 뉴스에 보십시오. 피서지 바가지 여전합니다. 도저히 한국의 피서지는 갈 수 없다라는 글들이 뉴스가 올라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무조건 애국하자, 국산품을 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일본 물건을 할 수 있는 한 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본을 무조건 배척하고 국산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간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홍콩 여행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피서지 답 없는 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갈 곳도 많고 바가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피서지에는 여전히 바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에 좋은 곳 많습니다. 저도 휴가를 이번엔 제주도로 갑니다. 미리 한 몇 개월 전부터 가족들끼리 잡혀있는 스케줄이라 가서 비싸지 않은 수준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갔다 올 계획이기는 합니다. 꼭 국산품을 애용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품질 좋고 가격 좋고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지 않는 국산품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 서비스와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저는 국산 물건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제품을 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당장은 일본 물건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번에는 뉴스를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나름대로의 몰랐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시각이어서 한번 읽어드렸고요. 이게 전부 다 옳은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전공 과학자들의 행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을 만한 내용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